자, 결국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펑션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일단 큰 목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펑션 블록 안에서 어떤 소스들이 어떤 레시피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조합이 되는지는 그건 오픈하지 않고 그냥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PLC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우리가 패키지화하고 그걸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도 펑션 블럭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그 램프가 블링킹 하는 그 프로그램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그냥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입력 스위치를 눌렀을 때 램프가 온, 오프 하는 그 플리커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접점 하나 놓고 우리가 이제 오토 스위치를, 오토 신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냥 자기유지 회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요 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태그들이 일정 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입력하면 그냥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PB1 하고 PB2 없으면 다시 입력을 하고요. define 태그에서 M 글로벌 메모리 오토런이라고 하는 신호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B1과 PB2에 의해서 오토런이 온되고 오프되는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유지 회로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토런이 온이 됐을 때 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플리커 회로 한 번은 온 신호가 됐다가 한 번은 오프 신호가 됐다가 온 오프가 되는 이런 동작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단순하게 그냥 1초나 0.5초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은 그냥 클럭 비트를 사용을 하면 문제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클럭 비트를 쓰면 간단하게 그냥 접점 하나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됐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클럭 비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접점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온 되는 시간과 오프 되는 시간이 만약에 틀리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요게 온 되는 시간은 뭐 1초, 오프 되는 시간은 2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자, 이런 플리커 회로를 한번 만든다고 우리가 뭐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on 되는 시간은 1초고 off 되는 시간은 2초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 값을 내가 마음대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on이 되는 시간과 off가 되는 요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샘플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 블럭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구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 신호가 필요하고 또 어떤 출력 신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펑션 블럭을 만들 때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력이 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출력이 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이 플리커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 블럭에다가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이 되는 요소. 자, 이 플리커가 시작될 수 있는, 이 플리커에 뭔가 신호를 줄 수 있는 스타트 신호가 하나가 필요하겠다. 그죠? 스타트 신호. 스타트는 그냥 on 아니면 off니까 얘는 불 타입이 되겠죠? 불 타입. 예. 그 다음에 on 되는 시간 필요하죠. on 되는 시간. 그죠? on 되는 시간값. 그러니까 on 되는 타임. 당연히 우리가 시간을 입력을 할 때는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프 되는 타임이 필요할 겁니다. 오프 타임. 얘도 마찬가지로 형식은 타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데이터 타입이 타임일 때 우리가 시간값을 어떻게 입력을 했었죠? 시간값 입력하는 형식 t 샵 os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그죠? 이게 타임의 형식이에요. t 샵 os 100ms면 100ms 이런 식으로 타임의 형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되는 요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그죠? 결국 아웃풋이 램프 같은 거에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웃이라고 하는 출력이 하나 필요하고 그 출력은 당연히 타입은 불 타입이 되겠죠. 불 타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펑션 블럭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상을 잡아 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해서 더 추가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펑션 블럭을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한다면, 그죠? 내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르게 시간값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동일한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수정하려고 하면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죠? 하지만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리가 계속 가져다가 딱 시간값만 바꿔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펑션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new block 하겠습니다. add new block. 자, fb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펑션 블록은 fb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플리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플리커. 오케이 하시고
하나 이제 펑션 블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구상했던 각각의 입력 파라미터와 출력 파라미터들을 이제 먼저 정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변수창을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항목들을 보시면 인풋 요소가 있고요. 인풋 즉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변수가 있고, 인아웃 변수, 스태틱 변수, 템프, 콘스턴트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펑션 블럭에 이렇게 좌측에 있는 것들은 인풋 변수입니다. 인풋 변수. 인풋.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놈들은 아웃풋 변수입니다. 아웃풋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펑션 블럭 안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저장이 되는 값들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변수로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기타 이제 뭐 템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시로 그냥 한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고, 콘스턴트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상수값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선언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형태대로 한번 변수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가 하나 필요하죠. 자, onTime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은 그냥 타임이죠. 타임. 네. 그 다음에 offTime 마찬가지로 타임이라고 하는 형식을 써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실제 타이머는 이제 TON의 형태를 사용하겠지만, 지금 저 펑션 블럭의 외부에서 시간 값을 걸어주는 그 변수들의 데이터 타입은 그냥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가 ON이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변수 선언을 해주게 되면 내부 변수를 자동으로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샵이라고 하는 기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로컬 변수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만 인식이 되는 변수, 우리 로컬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로컬 변수들은 다 이렇게 이제 샵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스타트가 되어 있는 동안 타이머를 이제 하나 가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타이머는 역할은 뭐냐면 결국 아웃이 ON이 되는 그 타이머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이머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타이머 오퍼레이션에서 TON이라고 하는 놈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싱글 인스턴스와 멀티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싱글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그냥 이 타이머는 이 타이머가 가지고 있는 DB, 그죠? 타이머도 하나의 펑션 블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이머도 자기의 DB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해당하는 타이머는 그 자기 DB 하나만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싱글 인스턴스의 의미는. 근데 밑에 있는 멀티 인스턴스라고 하는 놈은 하나의 타이머를 다른 펑션 블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펑션 블럭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분명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싱글 인스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싱글 인스턴스. 내가 잘 멀티플 인스턴스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값이 싱글 인스턴스니까 싱글 인스턴스로 한번 놓고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다가 T1이라고 이름을 그냥 타이머 이름 붙이겠습니다. T1. 오케이. 이 타이머에 첫 번째 그 PT는 뭐냐면 결국 on time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on time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 T는 굳이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줄에다가 이 타이머가 on이 됐을 때 두 번째 타이머, 즉 오프 타임을 시작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A 접점을 하나 놓고 이 T1의 출력 T1.Q가 되겠죠. T1.Q가 되면 두 번째 타이머를 시작하겠다. 두 번째 타이머의 이름은 T2라고 하겠습니다. T2. 그래서 오프가 되는 얘는 T2는 오프가 되는 시간을 결정해주는 타이머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이머의 값은 오프 타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프 타임.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프 타임이 다 완료가 되면, 즉 오프 타임이 시간이 딱 다 차서 출력이 나오면 그 출력으로 해주는 역할은 처음에 온이 됐던 그 타이머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한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한 사이클. 끊어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B접점으로 T2.Q를 넣어주면 첫 번째 타이머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코일 하나 접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력은 아웃이라고 하고요. 자, 이 출력 아웃이라고 하는 놈은 잘 보시면 처음 스타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온이 되죠. 그죠? 네. 언제 끊어지면 됩니까? 얘는 언제 끊어지면 돼요? T1이 온이 됐을 때 끊어지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끊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B접점으로 T1.Q 일 때 끊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처음 스타트 신호가 이제 들어왔어요. 스타트 신호는 이제 계속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지금 이제 계속 살아있어요. 스타트 신호가 들어와서. 자, 처음에는 T2가 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타이머가 가동이 되고 동시에 출력이 온이 되죠. 그죠? 출력이 이렇게 이제 온이 됐습니다. 시작이 된 순간에. 그러다가 온 시간이 다 찼어요. 온 시간이 다 차면 T1.Q에 의해서 출력은 끊어지죠. 끊어지고 동시에 T1.Q가 온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타이머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오프되는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오프되는 시간이 쭉 지나가다가 시간이 다 되면 첫 번째 타이머를 다시 끊어버리죠. 그죠?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일단 끊어지면 타이머 1이 리셋이 되죠. 그죠? 리셋이 되니까 당연히 타이머 2도 리셋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한 사이클이 끝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이클에 앞에 있는 스타트 신호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온 되고 하나가 오프 되는 타이머의 역할 두 개를 이용해서 온, 오프 되는 거를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추가한 이 타이머들이 어디에 추가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자, 지금은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싱글 인스턴스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안 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의 DB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DB로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만든 펑션 블럭을 메인 OB에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다시 메인 OB로 프로그램을 돌아가서 이 펑션 블럭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펑션 블럭은 DB를 가진다고 했죠. 그죠? 요게 이제 펑션과의 차이점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펑션을 지난 시간에 할 때 펑션을 가지고 오면 그 펑션에는 별도의 DB가 없어요. 즉 펑션은 그냥 자기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특별히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펑션 블럭은 자기의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언더바 DB 하고 이렇게 이름이 생겼는데 그대로 OK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신호는 이 펑션 블럭의 스타트 신호는 우리가 앞에서 살리고 있는 오토런이라고 하는 이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오토런이 됐을 때 동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온타임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예제에서처럼 t 샵 1s라고 1초를 입력을 하고요. 오프타임은 t 샵 2s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q 0.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작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눌러서 자, 시뮬레이터가 이제 온이 되고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다운로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모듈 해가지고 피니쉬.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온라인 모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 모드가 활성화됐고 PB1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1 했다가 다시 한번 0 이제 자기 유지가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토런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을 때 오토런 신호가 스타트 신호로 온이 됐기 때문에 온 타임과 오프 타임이 잘 적용이 되고 있죠, 그죠? 출력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Q0.0의 상태가 1초 온, 2초 오프. 1초, 1초, 2초, 1초, 1초, 2초.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보시면 일단 펑션 블럭을 하나 가져다가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죠. 우리가 펑션 블럭 하나 쓰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펑션 블럭 그냥 그거 하나 쓸 것 같으면 직접 프로그램 해도 되지만 펑션 블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성을 위해서 우리가 펑션 블럭을 만든다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에서 펑션 블럭을 또 하나 갖다가 써보겠습니다. 펑션 블럭을 플리커라고 하는 펑션 블럭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그냥 일단 이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동일하게 오토런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고 온 타임은 이번에는 T 샵 자 이번에는 2초 그 다음에 오프 타임은 T 샵 3초 출력은 램프 2번에다가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펑션 블럭을 그대로 하나 더 사용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사용을 했고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시간은 다르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램프를 다른 램프를 여기다 똑같은 램프를 걸면 안 됩니다. 당연히 출력 램프니까 우리가 다른 램프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니까 타임을 다르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고, 로드. 자, 일단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켜보겠습니다. 자, 출력 부분을 잘 보시면, 출력 부분이 지금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분명히 시간 값을 다르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온오프 주기를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력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까 우리가 타이머를 사용할 때
이 펑션 블럭 안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싱글 인스턴스를 방식으로 그 타이머를 사용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타이머가 사용하는 타이머는 지금 동일한 타이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타이머가 온 될 때 같이 온 되고 오프 될 때 같이 오프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서로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펑션 블럭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냐? 아까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그 타이머가 문제였어요. 그 타이머란 놈이 자기도 하나의 펑션 블럭이기 때문에 DB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 인스턴스 DB라고 했고, 엄밀하게는 싱글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DB 하나만 가지고 그 DB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타이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의 타이머를 사용하면 안 되고 멀티플 인스턴스 방식의 타이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타이머로 동작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우리가 펑션 블럭을 만들 때 이 플리커라고 하는 펑션 블럭 안에서 사용한 타이머가 문제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타이머를 T1과 T2를 사용했는데 이 T1과 T2라고 하는 놈은 지금 우리가 선언한 이 펑션 블럭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놈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그 오버뷰 쪽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블럭에서 메인이 있고 펑션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리커라고 하는 그 펑션 블럭들의 인스턴스 DB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사용한 타이머라고 하는 그놈들의 그 DB는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시스템 블럭 안에 가 있습니다. 시스템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리소스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지금 T1과 T2라는 놈이 여기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놈이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펑션 블럭에서 여기에 있는 이 T1과 T2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놈들을 멀티플 인스턴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우선 오프라인 가서 이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T1, T2라고 하는 놈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Change Instance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Change Instance. 자, Change Instance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타이머를 등록을 할 때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싱글 인스턴스가 아닌 멀티 인스턴스 또는 멀티플 인스턴스라고 하는 요 형식을 우리가 이제 선언을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멀티플 인스턴스. 자, 여기서 T1 그 다음에 T2도 마찬가지로 Change Instance T2 타입은 멀티 인스턴스, 멀티플 인스턴스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선언한 T1과 T2의 그 항목이
지금 이제 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변수 항목 아래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변수 항목 아래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리소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리소스 항목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목들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중복이 안 되게끔 하려면 아예 그냥 다른 이름으로 그냥 그 타이머를 변경을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 때문에 완전히 이 타이머에 그 인스턴스 부분을 지워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이머의 형식이 우리가 이제 다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지금 이제 자기 타이머의 이름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겠습니다. 얘는 t2.q, 얘는 t1.q. 똑같이 t1.q.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이놈들의 형식은 멀티플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플리커라고 하는 펑션 블럭을 가져다가 쓸 때마다 자기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이제 만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펑션 블럭을 수정을 했다면 다시 한번 메인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렇게 펑션 블럭을 사용한 걸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모체가 되는 펑션 블럭을 수정을 했을 때 그 펑션 블럭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블록 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업데이트 블록 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된 펑션 블럭으로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놈도 한 번 더 업데이트 블록 콜. 똑같이 되나요? 네. 그냥 카피를 하신 모양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펑션 블럭은 1초 동안 on, 2초 동안 off 잘 동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펑션 블럭은 2초 동안 on, 3초 동안 off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1초, 2초, 1초, 2초, 3초, 다시 1초, 2초, 1초, 2초, 3초 서로 다르게 지금 이제 펑션 블럭이 동작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펑션 블럭이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펑션 블럭을 뭐 2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20개 아니면 200개를 갖다 써도 서로 다 다르게 이제는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펑션 블럭을 만들고 사용을 할 때 그 펑션 블럭 안에 또 다른 펑션 블럭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타이머를 쓴 것처럼
다른 펑션 블럭을 그 펑션 블럭 안에다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지만 그때 그 펑션 블럭의 타입을 싱글 인스턴스로 하느냐, 멀티플 인스턴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펑션 블럭을 사용할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펑션 블럭의 형식을 우리가 멀티플 인스턴스라고 하는 형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